대출을 해주니까 집을 사는 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는 건가? 어떤 게 맞을까요?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든 안 늘려주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요. 그렇죠. 집을 사기 싫은 사람은 대출을 늘려주든 안 늘려주든 안 사요. 그러니까 대출이 좌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래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2030 영끌종 마저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봐가지고 이와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뭐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2030들의 이 매수세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실제로 이제 2030 영끌종 그동안도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좀 경고를 하시기도 했고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많이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이나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예언처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살 사람 다 샀다. 2030도. 그러니까 영끌도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매수하려고 했던 적극적인 움직임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 2030의 폭발적인 그런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들도 살 사람은 다 샀다. 원래 2030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미지? 돈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에서 2030은 그냥 애기? 예, 애기들 수준.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제가 초창기 때 정말 2030 세대들이 부동산을 좀 일찍만 배웠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2030 세대들이 부동산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저 외에 다른 사람한테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 외에 다른 사람들 그렇죠. 아쉬워.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매수하고 네.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참 세상에 이렇게 환경의 변화는 무섭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막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런 2030 세대가 막 집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가 켜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2030의 매수세가 줄어들었으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시작인데 그게 바로 정신호라고 하면 이제 하락장 시작인데. 그렇죠.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한참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030들이 집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생길 때가 바로 바닥이에요. 그때가 바닥이다. 2010년에서 13년 그 사이에 2030들은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집 사면 안 된다. 그때 욜로족이 나온 겁니다. 집 안 사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다 자기 자신, 맞아요.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안 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생기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풍족한 느낌으로, 풍족한 느낌으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그런 세대들이 욜로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사들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세대잖아요. 그렇죠. 허리죠, 허리. 근데 10년 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이 세대들은 집을 절대 안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은 끝났다. 이런 전망을 그때 당시에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걸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다. 네. 그럼 나중에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렇군요. 2030 세대들의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2030들의 매수세는 좀 줄어든 반면에 그래서 최근에는 40대들의 매수세가 30대를 앞질렀다고 해요. 거래량이.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통계 착시 현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말하는 걸로 보면 40대의 매수세가 늘은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000개 있을 때 2030이 30%를 차지하고 30%를 차지하면 3,000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0대가 한 2,500건, 50대가 한 뭐 2,500건 이렇게 되어 있다가 거래량이 5,000건으로 줄었어요. 네. 5,000건으로 줄은 상황에서 2030이 20%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은 1,000건이죠. 그 다음에 40이 30%다. 그러면은 1,500건. 그리고 50대도 1,500건. 거래량이 5,000건으로 줄은 상황에서 비중을 보면 지금 2030이 20%, 그 다음에 40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그 다음에 50이 차지하는 게 25%. 그 비중이 늘었잖아요. 네. 이럴 때 이 통계만 가지고 하면 40의 매수세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10,000건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40대의 거래량을 따져보면 2,500건에서 1,500건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던 때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40대도 매수세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2030이 매수세가 더 많이 빠져서 앞질렀을 때. 그냥 40에 줄어드는 비중이 조금 더 적게 줄어드니까 그냥 높게 통계치가 나온 것뿐인 거예요. 그거를 늘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작년 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대출 규제가 안 그래도 강화가 되는데 해도 연말까지 겹치면서 대출 자체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주춤했을 뿐 또 올 한 해 뭐 한국은행이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할 거고 또 대출이 어느 정도 좀 풀렸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는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그분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미 금리 인하도 전제됐고 대출 규제도 완화됐고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근데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금리 인하도 사실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0.25 움직인다고 집을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삽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집을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야 0.25 싸졌으니까 우리 집 사자.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지금 정부가 안 늘리겠다. 근데 이미 늘리는 걸로 규정 사실화 해버렸어요.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이런 단정 짓는 것들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미 전제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심들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출을 해주니까 집을 사는 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는 건가?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든 안 늘려주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요. 그렇죠. 집을 사기 싫은 사람은 대출을 늘려주든 안 늘려주든 안 사요. 그러니까 대출이 좌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의 변화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사실은 기준을 잘못 세운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2030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 때 집값 폭등기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짜릿하고 누군가에게 되게 쓰라린 경험으로 남아있는 청년 세대들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권 바뀌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 또 이런 되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집값 폭등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한테 뺏긴 이유가 뭐죠? 집값 때문이죠, 솔직히.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되게 신중해요. 막 이렇게 상승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막 피면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용히 있을 거요. 그렇지 않을 거다. 조용히 있을 겁니다. 왜? 지금은 건드릴 지금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왜 정부가 왜 건드리려고 해요? 조용히 있는데 네. 민주당한테 지금 불리한 상황이 없는데 뭐하러 건드립니까?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동산 시장이 난리였어요.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폭등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냈죠.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낼 그런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른 인지도가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싹 빼고 어떤 행위를 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장님은 그러면 2030 영끌족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말씀을 내려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2030 영끌족의 매수세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